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조지 아칼롭의 레몬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준 아칼롭가 들려주는 레몬 시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이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질을 잘 모를 때 소비자가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되는가, 그런 거를 규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긴 건 오렌지 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면은 달고 맛있는 오렌지가 아니라 그런 그 레몬이죠. 그래서 마치 그 중고차 시장에서 그 중고차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안은 다 이 뭐 품질이 나쁜 그러한 그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량품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이 속어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 조지 아칼롭이 대학원 시절에 아마 아니면 뭐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중고차를 샀을 때 아마 손해를 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학 모델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80년대 유학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유학생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중고차를 이제 사는데, 그 80년대나 이럴 때 중고차는 정말 품질이 나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싸게 중고차를 샀는데 고장이 자주 나와갖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여러 건을 제가 봤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상값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케이스가 생기고, 그때는 이거 애물단지가 돼서 버릴 수도 없고 아주 고생을 하는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에컬롭도 아마 그런 그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학자인 그는 아마 이거를 경제학 모델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가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규명한 모델이 바로 Market for Lemons, 그 레몬 시장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제 가령 우리가 실제로 장안평 같은데 가서 이제 중고차를 보면요, 실제로 소비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차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우그러진 데 다 피고 뭐 다 했으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어떤 차는 정말 성능이 좋은 차도 있을 수 있고 성능이 나쁜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차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불량품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중고차 시장은 불량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정말 아주 차를 잘 아끼고 잘 관리를 했으면 중고차로 왔지만 굉장히 품질이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차는 뭐 사고도 몇 번 나고 뭐 관리를 엉망으로 해갖고 형편없는 차가 똑같은 어떤 연식을 가진 그런 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소비자는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매자가 그러한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고차 파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주 도덕적으로 뭐 정말 이 차는 나쁜 차예요 라고 뭐 얘기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컬롭의 이 레몬 마켓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졌냐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그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뭐 안 가르쳐 준다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것이 꼭 어떻게 범죄 행위는 아니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걸 모르는 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이
정부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년 탄 어떤 중고차가 있는데 평균 에버리지 가격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하죠. 이게 평균적인 퀄리티를 가진 차의 평균 가격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는 너무 형편이 없어서 차마 이거는 1,000만 원 붙이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한 700만 원을 붙여놓고 B는 평균적인 가격을 1,000만 원 붙이고 하나는 너무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이거는 1,000만 원을 팔기는 아깝고 1,500만 원 이상의 그 밸류가 나간다라는 차에다가 1,500만 원을 붙여놨다라고 합시다. 자, 소비자가 가서 이제 이 차를 고르는데 A, B, C 이런 차가 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어떤 차를 골라야 될까요? 가령 A를 만약에 그 딜러가 권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싸니까 한번 사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차도 좋고요. 분명히 차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내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야, 이거 700만 원이야? 이거 왠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거 내가 괜히 이 불량품 사는 거 아니야? 꺼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딜러가 이건 정말 품질이 좋은 차인데 1,500만 원 이상 나가는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권할 때 이걸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 내가 이 차를 잘 모르니까 나한테 무슨 이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내가 봉인가? 구매를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럼 안전빵으로 결국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1,000만 원짜리 이 정도로 사는 게 낫겠네.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들이 B와 같은 타입을 고른다라고 하면 판매자는 굳이 700만 원짜리 나쁜 차에다가 굳이 700만 원을 붙일 이유가 없죠. 왜? 소비자들 퀄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붙이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C와 같은 타입의 차는 어떻게 할까요? 1,000만 원을 팔기 너무 아깝죠. 근데 마침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차가 지금 없는데 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좋은 차 추천해 줄 거 없어요? 그럴 때 딜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내가 진짜 좋은 중고차 있는데 이거는 1,000만 원 팔기 너무 아까워. 네가 가져가라. 주게 되죠. 중고차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퀄리티를 가진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품질이 나쁜 레몬들만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클럽이 보여주는 모델은 이러한 시장에서는 굿 퀄리티는 없어지고 나쁜 퀄리티의 제품만 남게 돼서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통은 그레샴의 로라고 부릅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라고 하는 건 배드머니고 이 양화는 굿머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금화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순정 99.9%의 정말 이 순도가 완전한 이러한 금화는 양화죠.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약한 메탈입니다. 그래서 열로 녹이기도 쉽고 또 심지어 금으로 이렇게 다 녹여갖고 금칠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예수의 그림 같은데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둘러놓은 이런 것들도 보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전의 돔 또 그 피터스버그인가요? 거기 이삭 성당의 돔은 금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쓴 거죠. 그만큼 녹이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화가 유통되는 시기에는 불량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겉을 약간 벗기기만 해도 금가루가 떨어지죠.
그 여러 개 모으면 금가루가 상당히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눈에 안 보이게 뭐 이제 표시가 안 나게 유통을 하는 거죠. 심지어 대범한 사람은 금을 녹이고 거기다 주석이나 뭐 구리를 한 10% 넣어서 순도가 99.9가 아니라 한 90%짜리 금화를 유통시킵니다. 겉으로 봐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점의 주인이 만약에 돈을 받았는데 진짜 순도 100%짜리 금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금화는 다른 사람한테 유통시키기보다는 자기 침대 밑으로 갖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양화, 지금 순도 100%짜리 금화는 다 침대 밑으로 사라지고 유통하는 금화는 대개 불량품, 순도가 모자라거나 함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뭐 합금이 들어갔거나 이런 약간 페이크 금화들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거가 곧 그레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에클럽의 이 레몬 마켓은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럽의 이 마켓 포 레몬의 이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이 퀄리티가 불확실한 그 어떤 퀄리티를 잘 알 수 없는 시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보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유리한 거죠. 소비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알클럽의 레몬 마켓에 대해서 그 구조와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